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의 안내로 최재천의 아마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알고리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채널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생태학과 사회학의 조합을 들을 수 있었고요. 사실 최재천 교수님의 이름을 접한 건 몇 년 전 만화 개미제국의 발견의 일부가 네이버에서 연재되면서였습니다. 근데 그 만화를 막 보면서 처음 접한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첫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할까 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잊고 있었던 이 이름을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최 교수님의 공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책이 마침 베스트셀러로 올라와서 바로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영감을 주는 몇 가지 공부에 대한 시선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평균적인 민도가 높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입식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을 배우는 교육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반세기 전의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다. 즉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해외 토픽으로 나오는 사고가 났을 때 길거리에 막 누워있는 사고 난 사람을 외면하는 외국과 응급조치를 시행해서 살려내는 한국인의 정반대 행동 방식이 가장 이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한국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저는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이들의 삶을 돌려줘야 된다. 교육이란 게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 중고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원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한정적인 시간 내에 풀어내는가를 가르친다. 즉, 모두 단기간의 성과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을 사는 방식에서도 남들이 다 따라가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취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인생을 장기간에 걸친 시선에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교육받은 적이 저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재천 교수님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가장 힘들지만 단순한 방법이죠.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여러 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공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자가 강연을 할 때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강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완벽주의로 학문을 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 조금 엉성한 구조더라도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 분야가 서로 만나면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학문이 크로스되어서 만나기 때문에 너무 내 학문만 지엽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학문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겠죠. 한의학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한의학은 양방과 한방의 내용이 진단과 치료 면에서 굉장히 많이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한방 분야만 알고 양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있다면 다른 의료인들이나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지식의 교류가 아예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학문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학문만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본인만의 시간인데요. 저자는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온전한 본인의 시간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진다고 합니다. 공부의 마지막 결과물은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의력 역시 혼자서 몰입한 시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퇴근을 하고 나면은 운동하고 샤워한 뒤에 혼자 카페나 맥도날드를 가서 공부를 하곤 하는데, 그때 이제 학회 강의나 책을 요약하면서 정리본을 저 혼자 많이 만듭니다. 그때 이제 학문적으로 저 스스로는 좀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나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만 자꾸 머릿속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독서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전제는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너무 많이 읽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나중에 다른 분야도 다 찾아서 읽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소설만 엄청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인데도 그냥 있으니까 읽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를 소설 속에서의 내용을 상상함으로써 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험이 다양하게 채워지니까 알아서 다른 분야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는 일이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의 영토를 넓혀가는 일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전력을 다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 계획을 짜서 정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는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요즘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데, 이게 이제 기성세대의 평가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책을 읽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나무위키 같은 백과사전식의 정보를 듣고 나서 그걸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편집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보를 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뭐 어떤 사조를 따라서 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점이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최혜천 교수님이 하버드대의 입학사정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요. 하버드에서는 이제 학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을 일부러 입학시킨다고 합니다. 리더가 될 사람들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친구들을 넣어놔서 리더들에게 다양성을 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를 가면 정말 다 똑같고 다소의 수준 차이만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특목고에서 다 비슷한 친구들, 비슷한 목표를 갖고 비슷한 수행 과정을 거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다양성이 아예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교 이후의 진로에는 정말 개성이 있었거든요. 예체능 쪽으로 가기도 하고, 문과 출신인데 코딩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문제의식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최대천 교수님의 공부에 대한 관점과 공부 방법을 정리한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중에 이 책과 비슷한 이름의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은 주로 미시적인 공부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 위주입니다. 만약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 스스로의 공부법인 아이들의 교육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